자, 들어가자. 원순열 들어가 봅시다. 원순열. 뭐 이론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 상관없습니다. 자, 원순열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3명이 있습니다. 3명. 이 3명을 원탁에 앉힌대. 원탁에 앉힌대. 자, 그럼 우리 순열은 뭐 하는 기고? 3명을 만약에 일렬로, 3명을 만약에 일렬로 세우면 뭐 해주면 되는 기고? 3팩토리얼 해주면 되는 거죠. 3팩토리얼 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 자, 근데 공식이 뭐냐면, 3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어디에 세운다? 원탁에 만약에 그 3명을 일렬로 쭉 돌린다면, 그러니까 원탁에 앉는 사람 수를 가지고 나누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게 공식입니다. 다시 봅시다. 원순열을 원탁이 아니라 만약에 일렬로 세운다면 뭐 할기고? 그대로 3팩토리얼을 들어가면 되죠. 그 순열 값에 만약에 이게 원탁이었다. 그러면 이 원탁에 앉는 사람 수를 만큼 가지고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결국 몇 팩토리얼이 되는 기고? 3팩토리얼은 뭐이고? 3, 2, 1인데 그 값 3 들어가니까 약분하니까 얼마? 2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4명을 원탁에 앉힌다면 뭐가 된다? 4명 원순열. 항상 원순. 자, 그냥 순열을 생각해라. 그 순열 나누기 뭐가 들어간다? 앉히는 사람 수. 그래서 항상 순열 분자는 분모에는 원탁에 앉는 사람 수. 그럼 결국 약분되면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리 되냐면 예를 들어서 자, 이 원탁에 3명을 앉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 이해가 안 되면 외우세요. 그냥 공식 하나를. 자, 1번, 2번, 3번 해보자. 자, 이렇게 있대. 한 가지 경우. 자, 이걸 돌려볼게. 돌려버리면 얼마 되네? 3번, 1번, 2번 되겠지. 또 돌려버리면 얼마 돼? 2번, 1번, 3번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자리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이 자리를. 이 자리 기준. 자, 이 자리를 기준. 자, 그럼 기준 잡아가지고 만약에 이 줄을 끊었다 치자. 원탁을. 그럼 한 줄로 쫙 이를 기준으로 이 여기 있는 줄을 옆으로 패면 얼마 되나 이건? 1, 3, 2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패면 1, 3, 2가 나오겠죠. 여기도 결국 딱 끊어가지고 보내버리면 얼마 되겠네? 3, 1, 2가 되겠죠. 자, 이걸 다 끊어서 보내버리면 얼마 된다? 2, 1,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모두 다 뭐한 경우다? 다른 경우죠. 일렬로 세울 때는. 근데 원탁으로 보면 결국 뭐가 되는 기고? 자, 이 1이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자, 왼쪽 오른쪽에 결국 누가 있다? 2하고 3이 있는 거죠. 또 여기 1일 기준으로 보면 또 어떻게? 똑같은 상이 되는 거지. 2하고 3 그대로 똑같이 있는 상이 되는 거죠. 이 1을 기준으로 보면 또다시 뭐 2와 3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원탁에서는 내가 여기서 1, 2가 있는 걸 돌리더라도 이걸 한 바퀴 옆으로 돌리면 똑같은 상황이 될까 이거 원탁에서는. 그래서 원탁에서는 원탁에 앉는 사람 수. 지금 현재 이거는 몇 가지고? 3가지야 이가. 이 3가지가 일렬로 세우면 다 다른 경우죠. 근데 원탁 3가지인데 원탁에 앉히니까 이게 몇 가지 땡기고 다 같은 경우가 된 거야 이가. 한 가지 아이가. 그래서 이 3가지를 한 가지로 만들기 위해서 나누기 뭐가 필요하다? 3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1, 3, 2, 3, 1, 2, 2, 1, 3 3가지 일렬로 세우면 다 다른 거죠. 3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원탁에 앉혀보니까 결국 다 똑같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한 가지로 만들기 위해서 나누기 뭐가 필요하다? 3이 항상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게 이해 안 되면 원순열을 항상 순열 나누기 사람수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해. 순열 나누기 사람수. 자, 그럼 1번 문제 한번 읽어봐라. 1번 문제 한번 들어봅시다. 자,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총 몇 명이 있다? 6명이 원탁에 있다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밑에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원탁에 앉히면 총 순열 6명이니까 얼마? 6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리고 원탁에 앉는 사람 수가 몇 명이다? 6명이 되겠죠. 따라서 몇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냥 순열
나누기 원탁에 앉는 사람 수만큼 나눠줍니다. 그래서 결국 5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자, 이 조건 1번 별표 쳐놓고, 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주보고 별표. 마주보래. 자, 그럼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부터 먼저 처리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마주보고 들어갑시다. 마주보는 이 두 사람이 어디에 앉습니까? 원탁에 앉히죠. 자, 그럼 이 두 사람을 원탁에 앉힌다 이 말입니다. 그럼 원순열이 되겠죠. 자, 그럼 몇 사람이고 원탁에 앉힐 사람이 현재 할머니, 할아버지 두 사람이 이제 그럼 2팩토리얼이 되겠지. 2팩토리얼 나누기 사람 수 몇 사람? 두 사람이죠. 따라서 몇 가지 된다? 한 가지가 돼버리죠. 자, 그러면 그 나머지 이제 몇 사람? 4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죠. 그러면 원순열에서 어떤 성질이 있냐면 어떤 한 사람들의 그룹을 먼저 원탁에 앉히면 나머지 그룹은 이제 뭐가 된다? 그냥 순열이 됩니다. 항상. 그래서 4팩토리얼 바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탁에서 이거 엄청 조심해야 된다. 어떤 한 그룹에서 만약에 원순열 공식을 썼다. 그럼 나머지 사람 원순열이 안 됩니다. 무조건 뭐로 간다? 순열로 간다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건. 따라서 그 경우는 뭐다? 1 곱하기 4팩토리얼이 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체크합니다. 이 문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읽어봐라. 자,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웃하는 문제 많이 했죠? 자, 이웃할 때는 항상 뭐부터 처리 문제 했니? 이웃 처리부터 문제 했죠? 그럼 이웃 할 사람이 몇 사람이고? 두 사람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럼 여기 들어갈 경우는 몇 가지? 두 가지. 여기 들어갈 경우는 얼마지? 한 가지. 아직 원택이 안 앉힌 겁니다. 이 두 사람부터 일단 이웃 시키고. 이웃 문제는 이웃하고 나서 그 다음 이 두 사람을 뭔 사람 취급받니? 한 사람 취급받죠. 한 사람 취급받죠. 맞죠? 이웃 하고 나면 이 전체를 하나의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 추가로 몇 사람 더 있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포함해 총 6명이라 했다. 그럼 추가로 몇 사람 더 있다? 4사람 더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사람 수를 어디에 앉히는 거고? 원탁에 앉히는 거죠. 그럼 이제 원순열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총 몇 사람? 5사람. 순열 들어갑니다. 나누기 몇 사람? 5사람이 됩니다. 이웃은 한 사람 취급받죠. 그래서 4팩토리얼. 그냥 나중에 좀 안 사는 바로 4팩토리얼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경우의 수는 뭐다? 이 값 곱하기 이 값이 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읽어보세요. 2번 읽어봐라. 거기서 중요한 표현법 한번 찾고. 중요한 표현법 한번 찾아봐라. 자, 좀 읽어보면 1학년에 3명이 있대요. 2학년은 2명 있고 3학년은 1명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줄 거나라. 일정한 간격으로 몸 모양의 탁자에 앉힌다. 이 말이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원탁의 원순열이라는 것은 무조건 이 간격이 뭐하다? 일정하게 앉힙니다. 무조건. 2번 문제는 쓸데없는 말이었던 겁니다. 괜히 헷갈리는 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원탁은 무조건 일정한 간격으로 앉힙니다. 자, 그거는 필요 없는 말이고. 그 다음 읽어보자. 3학년 학생의 옆에, 자, 적어도 한 명의 2학년이 나와라. 자, 그러면 이거 하나 정리 좀 하자. 크게 적어놔라. 여사건. 이미 순열에서도 했는데, 여사건을 쓰는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적어도죠. 적어도는 합집합이죠. 합집합을 나타내는 표현에 들어갔을 때 여사건 아주 많이 쓰죠. 특히 적어도는 거의 쓰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많이 쓰네? 이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도 많이 쓰죠. 뭐 두 수의 합이 3 이상. 그 다음 또 어떤 때 많이 쓴다? 제일 1번하고 3번이 제일 중요한 건데 부정의 의미가 들어간 경우 있죠. 부정의 의미. 부정의 의미가 들어갔을 때도 여사건을 많이 쓴다.
왜 부정의 의미일 때는 이 사건만 있을까? 예를 들어 x가 3이 아니래. 3이 아닌 숫자 몇 개고? 수두로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걸 부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부정의 의미가 들어왔죠, 이거. 유사건이라는 게 뭐이고? 유사건 이걸 부정하는 거야, 이거. 그럼 부정해버리면 이게 뭐가 되니까? 이다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이 어떤 사건 안에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부정이죠. 뭐 아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을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부정해가지고 풀어 들어갑니다. 나중에 문제에서 하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3학년 지금 몇 명 있습니까? 한 명 있습니다. 3학년 한 명. 그 3학년 옆에 적어도 한 명은 뭐가 알았겠네. 2학년이 와래. 그러면 이 사건의 여사건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여사건. 그럼 여사건은 어떻게 푸는 게 원칙이고? 전체 사건에서 이 사건의 반대 사건, 이 반대하면서 이게 부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전체 사건부터 구해봅시다. 토탈 몇 사람 있는 기고? 6사람 있는 거지. 6사람을 원탁에 앉히는 거지. 따라서 6팩토리얼. 그냥 순열. 나누기 사람수. 그냥 결국 5팩토리얼이죠. 뭐 자기가 이제 바로 암산하면 5팩토리얼 바로 써도 됩니다. 자, 반대 사건. 자, 그럼 이 사건의 반대 사건은 누가 될까? 3학년 옆에. 자, 3학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학년. 오로지 한 명밖에 없죠. 자, 3학년 옆자리가 이게 두 자리가 있을까, 아이가? 뭐 이게 있을까? 3학년. 이 있는데. 자, 좀 전에는 이 3학년 옆자리에 적어도 한 명은 2학년 학생이 와랐겠어. 그럼 이 사건의 반대는 뭐가 될까? 2학년이 안 온댔까, 아이가? 그럼 2학년이 안 오면 2학년 빼고 누가 있네? 1학년밖에 없잖아. 그래서 반드시 이 양옆에는 누가 들어가나 무조건 1학년이 들어가 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 사건의 반대가 된다 체크. 마무리 합시다. 이해됩니까 이거? 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첫 번째 이 네모자리에 들어갈 이 사건부터 한번 해보자. 이 네모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1학년 몇 명? 3명이죠. 3명. 따라서 3가지 될 거. 여기 들어갈 수 경우 몇 가지? 2가지 되는 거죠. 이게 3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일종의 뭐에 해당되는 사건이고 이웃 사건이 되는 거죠. 이웃 사건. 그럼 이웃 하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어디에 앉히기고 원탁에 앉혀야 되잖아. 자, 그럼 토탈 몇 사람이 있는 기고 지금 보자. 1학년 들어갔어. 3학년 한 명 들어갔어. 그러면 토탈 6사람 중에 3사람이 여기 앉은 거죠. 그럼 이 3사람은 한 사람 취급받을까 아이가? 네모 3학년 한 사람. 그 다음 추가로 몇 사람 더 있어? 3사람 더 남아있는 거죠. 그럼 토탈 몇 사람이 되는 기고? 4사람이죠. 그래서 4팩토리얼 나누기 얼마? 4가 들어야 되겠죠. 이웃 사건이니까. 따라서 3 곱하기 2 곱하기 3팩토리얼 되겠죠. 3 곱하기 2 곱하기 3팩토리얼. 그 사건을 전체 사건에서 빼주자 이 말. 자, 6번 별표 치고. 읽어보세요. 아,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6번이라고 했나 내가? 네. 3번. 자, 그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다? 합동 동립. 합동인 정삼각형 두 개입니다. 즉 위아래 내 그림 좀 이상하지만 위아래 이 삼각형 두 개가 서로 뭐다? 합동이라는 겁니다. 합동. 만약에 합동이 아니면 푸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다? 또 합동 동립. 합동인 등변 사다리꼴 몇 개 있다? 6개 있다 했죠. 그게 이 삼각형 옆에 등변 사다리꼴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고 이 밑에 삼각형 기준 옆면에 또 토탈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합동이란 말을 주면 여기서 뭐다? 이것들이 뭐가 돼? 원순열이 된다는 거. 합동이 아니면 다각순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합동이란 조건이 있음으로 해서 이걸 이 면과 이 면과 이 면이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원순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다? 회전시켰을 때 똑같은 상황이면 다 원순열로 보는 겁니다. 합동이면 이걸 돌려버렸을 때 돌린다 가정하에서 같은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처음에 색깔이 총 몇 가지 있다 했니? 읽어보니 네 번째 줄을 보니까 8가지 색깔이 있죠. 자, 그리고 8가지 색깔 제일 마지막에 뭔 말이 있네? 팔면체를 회전시켰을 때 색깔의 배열이 일치하면 같은 것을 본다. 이게 원순열입니다. 회전시켰을 때 같은 것을 본다 했다 이가. 이와 같은 표현이 다 원순열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자. 총 8가지 색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색칠 들어갈까? 위아래 들어갑시다. 위아래 색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총 면 위아래 2개가 있고 옆면 3개, 옆면 3개, 총 8개 면이 있습니다. 8개의 면에 8가지 색깔을 칠한대. 그런데 일단 위아래부터 결정하고 하겠습니다. 위아래 색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입니까? 82죠. 왜 이리 들어야 됩니까? 조합은 뭐라고 강조하대? 그때 순서를 바꾸어도 같은 사건일 때 조합을 쓴다 했죠. 자, 여기가 만약에 빨강과 노랑을 색칠했다 합시다. 근데 이게 합동이죠. 합동이면 뒤집어 버리면 뭐가 되겠냐? 똑같은 상황이 되거니까 이거. 근데 이 크기가 만약에 달랐으면 이 넓이, 예를 들어 이 넓이가 넓이가 10이다. 이 삼각형 넓이가 예를 들어서 20이다. 자, 그러면 빨로가 된 상황하고 노빨이 된 상황이 같은 상황이에요? 다른 상황이에요? 다른 상황이 되겠죠. 만약에 넓이가 달랐다면, 크기가 달랐다면 넓이 10에 빨강, 넓이 20에 노랑이 들어간 거하고 이거는 넓이 10에 노랑, 이 넓이 20에 노랑이니까 다른 사건이 될까 이가. 근데 지금 현재 이 두 도형이 서로 뭐니까 합동이니까 빨로가 되든 노빨이 되든 뭔 상황이 되네?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위아래가 조합이 된다. 만약 합동이 아니었으면 그건 뭐가 될까? 합동이 아니면 if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if나 아니면 8p2가 되겠죠. 순열이 되겠죠. 8 곱하기 7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합동이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원순열로 갈 겁니다. 자, 원순열로 볼 때 원순열이 몇 개가 등장했니? 위에도 원순열이 하나 있고 밑에도 원순열이 하나 있다겠죠. 2개죠. 따라서 원순열이 몇 번 나왔다? 2번. 좀 전에 1번 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언제 어디에 앉혔니? 원탁에 앉혔죠. 원순열이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순열이 된다겠죠.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 위아래가 있죠. 그럼 위에를 내가 원순열로 돌린다 한다면 밑에는 무조건 뭐가 된다? 그냥 순열이 된다는 거. 원순열 2번 절대 안 씁니다. 2군데 중에 한 군데를 원순열로 썼다. 나머지는 그냥 순열이 된다는 거. 자, 그럼 위의 경우부터 들어갑시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야? 색깔이 몇 개 있네? 남았니? 6개 남았죠. 그럼 6개 중에 3개를 일단 색깔을 끄집어내야 될까 이거? 3개 끄집어내야 되겠죠. 6개 중에 3개를 선택해야 될까? 어디 여기 면 3개 색칠을 해야 되니까. 자, 곱하기 들어가겠죠. 색깔 3개 선택하고 그 색깔을 여기 칠하니까 칠할 때 원순열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3팩토리얼 나누기 얼마?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아래 거는 뭐가 될까? 선택할 필요 있나 없나? 없죠. 3개 빼고 나머지 3개니까. 그럼 그 3개를 바로 나니까 3팩토리얼 그냥 순열이 된다. 그래서 이 경우를 모두 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이 원순열 한 3문제 정도 했고 4번이 뭐냐면 옆에다 써놔라.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 중복순열이 n, 자, 기호가 이겁니다. 원주율 파이 있죠. 파이를 좀 크게 씁니다. 이게 2개는 좀 작게 쓰고
n 파이 r 이렇습니다. 파이는 좀 크게 n과 r은 좀 작게. 그리고 공식은 뭐다? n의 r승. 이리 쓰는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냥 쳐도 돼요. 내가 원순열 이걸 갖다 어떤 이 공식이 나중에 엄청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3, 2가 될지 2, 3이 될지 이걸 판단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헷갈리거든. 그래서 나는 뭐 어떤 사람은 행동하는 값을 무조건 R로 잡아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해보면 됩니다. 자, 4번. 이 중복순열이 언제 너가 배웠냐면 이미 언제 했냐면 그래서 했어. 예를 들어 볼게. 자, 뭐 여기 1, 2, 3이 있어. 자, 뭐 여기가 뭐 Y를 할까? A, B, C, D가 있어.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 개수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함수 개수. 자, 함수 개수 또는 1대1 함수 개수 이런 거 구할 때 무조건 뭐 해라? F에 몇 가지 들어갈 수 있니? 이거 세팅부터 해놔라 했지. F에 들어갈 정의역 값은 이 세 개제. 그럼 F1, F2, F3 이렇게 되죠. F1 값이 몇 가지? F1 값이 몇 가지? 네 가지 될 수 있죠. 이 네 개 중에 하나. 그럼 예를 들어 이거 갖다 치자. F2 값이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 네 가지죠. 이것도 몇 가지? 네 가지죠. 그럼 곱하니까 얼마 된다? 4의 몇 성? 3성. 이게 중복순열 아이가. 서로 다른 몇 개가 있습니까? 서로 다른 몇 개가 있네? 네 개가 있죠. 근데 이 네 가지라는 게 뭐야? 이 서로 다른 네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여기 A 뽑고 여기 A 뽑아도 돼요 안 돼요?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N 타이 R 이 의미대로 한번 해볼게. 서로 다른 몇 개가 있다? 네 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네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중복을 허락했잖아. 해서 몇 개를 나열한 게고 세 개를 나열했죠. 그럼 이걸 갖다가 공식으로 4의 3성 이렇게 씁니다. 4의 3성 n의 r성 그대로 써주는 n의 r성 이렇게. 근데 몰라도 돼요. 솔직히 나는 이거 절대 안 씁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오히려 공식 쓰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 그게 중복순열이에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있죠. 그리고 중복순열이라는 말 생각 없이 그냥 한번 풀어봐봐. 읽고 얼마 됩니까?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 A 중학교 학생들은 3개 고등학교 중에 선택한다 했고 B 중학교 학생들은 4개 고등학교 중에서 선택한다 했습니다. 근데 A 중학교 학생이 몇 명이래? 2명이란 말이 있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A 중학교에 2명이 있더래. B 중학교에는 3명이 있고 자 그때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뭐 이러면 되죠. A 중학교 학생 뭐 가 학생 나 학생 있다 치자. 그럼 A 중학교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3개죠. 고등학교 3개 있으니까 당연히. 그럼 이것도 몇 가지? 3가지. 그럼 3의 2승이죠. 이게 중복순열입니다. 뭐 승이 들어가면 싹 다 중복순열로 보면 됩니다. 사실. 그럼 B 중학교 학생들 하자. 그럼 B 중학교 학생이 몇 명이 있대? 3명. 뭐 다라마가 있대. 그럼 이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 몇 개? 4가지죠. 이것도 몇 가지? 4가지죠. 이것도 몇 개? 4가지죠. 따라서 몇 성? 4의 3성. 그럼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나니까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중복순열은 공식 외울 거 없습니다. 그냥 푸세요. 자, 5번 별표 치고 읽어보세요. 어떻게 풀지? 필기해 놓고
문제 읽어봤죠? 되도록 내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중복 크라 동그라미. 이 중복 순열입니다. 명백하게 이런 말을 줄 때도 있고. 근데 봐라. 5개를 택하여 동그라미. 이 말만 보더라. 이 말 필요 없죠? 3개가 있는데 만약 이 말을 안 주고 5개를 택한대. 그럼 중복해서 끄집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말을 안 줄 때가 있습니다. 이 말만 보더라도 3개인데 5개 끄집어내면 중복해서 끄집어낼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때 그럼 중복해서 뽑아주는데 중복순열 공식 볼 필요 없이. 자, 그런데 문자 A가 2개 이상 동그라미 치고 이상 글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사건 일이 바로 나야 돼. 왜 이 사건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총 4개 몇 개 선택할 끼고 2개 선택할 겁니다. 근데 문자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 그럼 A라는 문자가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몇 번 풀어야 돼? 4번 풀어야 돼. 귀찮다 이 말이야. 이상이라는 글자가 들어왔을 때 보통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그러면 전체 사건 빼기 반대 사건 이리 들어가면 되겠죠. 전체 사건 들어가 보자 이 말이야. 전체 사건에서 보면 총 몇 개를 선택합니까? 몇 개 선택한다 했니? 5개 선택하죠.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5자리. 표시하자.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입니까? 여기 들어갈 게 누구? 이 A, B, C 중에 들어갈까 이가? 그럼 몇 가지? 3가지 되죠. 3가지. 맞죠? 자, 그럼 여기 또 들어갈 게 뭐고? 여기 A 설정 들어간다고 해도 여기 A 못 들어가나? 들어갈 수 있죠. 왜? 중복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몇 가지? 3가지, 3가지, 3가지 되니까 3의 몇 성? 5성이 된다. 이런 거 할 수 있죠. 이게 중복. 성이 너무 싹다 중복 성률이었던 겁니다. 자, 반대 사건들 합시다. 그럼 A가 2개 이상의 반대는 뭐이고? A가 몇 개? 1개일 수도 있고 A가 몇 개? 0개일 수도 있는 거죠. 2개 이상의 반대는 1개 아니면 0개죠. 자, 그럼 1개인 사건 들어가 보자. 총 5군데 들어갔긴데 A가 반드시 1개 있습니다. A가 1개. 그러면 제일 처음 뭐부터 해야 될까요? A 그 1개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해 줘야 되겠죠. 맞죠? 이 5군데 중에 한 자리는 들어가야 될까 아이가.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온다? 5가지가 되겠죠. A가 들어가야 될까? 1개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A가 들어갔다 하자. 이거 얘가 되겠죠? A가 들어갈 경우가 이 5개 중에 1개 아이가. 이게 5가지인데 예를 들어 여기 들어갔다 칩시다. 자, 그 다음 이 칸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수는 이제 몇 가지 되는 게? 3가지가 2가지. 3가지가 2가지가. 2가지 되겠죠. A는 이제 절대 못 쓰죠. 더 이상은. A가 1개라고 했기 때문에. 1개 끝났거든요. 그래서 A가 이제 못 들어와 버리죠. 그럼 여기는 이제 몇 가지?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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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2의 4성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A가 0개래. 0개. 0개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나? A는 뭐 아예 못 들어갈까 이거? A는 완전히 빼야 되겠죠.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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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2에 5 이렇게 되겠죠. 액션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 체크해주고. 계산 좀. 아니 네가 이 새끼야. 답은 써줬으면 좋겠죠. 답은 딱 단톡방이 다운받으면 되잖아. 파일 131개래 계산해주면 지가 계산해야지. 뭐 왜? 6번 들어갈 겁니다. 빨리 체크해주고. 6번 문제는 그냥 너가 풀어서 제일 마지막에 어떤 말이 있어야 된다. 2개 이상 동그라미. 2개 이상 따라서 이 사건으로 풀어보면 됩니다. 7번 들어가겠습니다. 7번 읽어봐라. 와, 좋은 문제입니다. 순열 조합할 때도 풀었던 유형인데
시간 지금 2분 줘볼게요. 해보세요. 두 자리 숫자입니다. 네, 얼마? 9자. 그 밑에 문제 하고 있어. 아, 그럼 그 위에 거 해라. 그 밑에 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수준 문제. 그 위에 거. 같은 것이 알면 바로 해보고. 순열 조합에서 중 1학기 때 심하게 대인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할 때는 작년 교훈을 비교하면 다 쉽게 나왔습니다. 학통은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너무 쫄지 마시고. 자, 들어가겠습니다. 답은 32. 또 넣은 사람. 자, 들어갑시다. 자, 집합의 순서상 개수.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자, 경우의 수와 같다. 이렇게 적어놔라. 경우의 수와 같습니다. 자, 뭔 말인지 들어갑시다. 옛날에도 얘기했습니다. 집합의 순서상 개수로 가라. 무조건 경우의 수입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말 그대로 들어가자. 자, A 집합, B 집합 있다. 자, 전체 집합의 원소가 몇 개 있다? 6개래. 그런갑다. 교집합의 원소 반드시 2와 5가 있으래. 바로 적으면 되겠죠. 자, 합집합 원소가 토탈 몇 개래? 5개래. 5개.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기에 뭐 원소가 3개는 들어가겠죠. 그러면 반드시 여기 밖에 누가 있다? 원소가 한 개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그럼 이 말을 이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상 A 집합, B 집합 순서상 개수는 들어갑시다. 일단 이 바깥쪽 설정하자. 이 한 개. 자, 그럼 2하고 5는 절대 들어갈 수 없죠. 이미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예요? 4가지죠. 원소 1, 3, 4, 6이니까. 그 중에 한 개가 들어갈까, 이거? 4가지죠. 됐죠? 그럼 이거 지워. 근데 파란색으로 지울까? 지웠습니다. 그럼 남은 원소가 몇 가지야? 3, 4, 6이죠. 그러면 3이, 보자. 이 3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3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몇 가지 남았네?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없죠. 무조건. 다른 자리 들어갈 수 없잖아. 그러면 이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죠. 맞죠? 예를 들어 3이 여기 들어왔대. 4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여기 들어와도 되고 또 여기 들어와도 되죠. 이게 중복이죠. 그래서 여기도 몇 가지? 2가지죠. 여기도 몇 가지? 2가지죠. 그 경우의 수가 순서상 개수가 됩니다. 항상. 그래서 집합 그 영상 이론에서 영상에서 이 문제를 왜 그리 되는지 영상에서 수가 설명해 놨거든. 헷갈린 사람 그걸 한번 봐라. 일단 결론은 이래 할게. 어떤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 반드시 그 원소가 들어갈 경우의 수를 구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토탈 얼마 된다? 이 사건, 이 사건, 이 사건, 이 사건 연속적으로 일어나죠.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4가 되니까 얼마 된다? 32가 바로 답이 된다. 그 외에 이 경우의 수가 집합의 순서상이 되는지는 영상에서 내가 예를 들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한번 다시 보고. 그래서 순서상, 집합에서 순서상 개수는 항상 그 원소가 들어갈 경우의 수와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최대한 진도를 좀 부터 나가겠습니다. 8번 옆에다가 적어놔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순열. 공식 바로 들어갑니다. 얘를 바로 잡자. 8번 옆에 얘 하나 한 2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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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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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이거를 일렬로 나열해라. 들어갑시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런 게 같은 것이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NPR은 뭐였네? 이때까지 NPR은 이 N값이 뭐다? 서로 다른 N개였습니다. 항상 서로 다른 N개였습니다. 항상. 자, 근데 여기서 일렬로 나열할 대상 5개가 서로 다른 게 아니잖아. 같은 게, 그게 같은 것입니다. 그럼 공식이 뭐냐면, 자, 원순열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순열로 갑니다. 순열로 갑니다. 순열. 원순열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나누기에서 좀 달라집니다. 같은 것이 개수가 3개죠. 그럼 3가 나누는 게 아니라 3 팩토리얼과 나눠준다는 겁니다. 3 팩토리얼 가지고. 왜 그럴까요? 이 3개가 봐라. AAAI가. 이 AAA가 만약에 ABC였다면 이걸 일렬로 나열하면 몇 가지가 넣기고 3 팩토리얼이죠. 근데 지금 현재 다 똑같잖아. 그러면 이걸 갖다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밖에 없네. 한 가지죠. 맞잖아. 그럼 3 팩토리얼 1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서 나누기 3 팩토리얼 해줘야 되는 거야. 한 가지 사건을 원래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공식은 같은 것이 이거 중복순열 아니 원순열하고 구분하는데 원순열에서는 원탁에 만약에 3명이 앉으면 나누기 3 해주면 되죠. 근데 같은 것은 3 팩토리얼과 나눠준다는 거. 또 같은 게 몇 개 또 등장했네. 2개. 그럼 2 팩토리얼과 한 번 더 나눠줘야 된다는 거. 같은 게 있는 개수만큼 나눠줍니다. 그럼 이거는 뭐고? 순열이죠. 나누기. 같은 게 몇 밖에 없네. 3개밖에 없죠? 그럼 3 팩토리얼 한 번 나눠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다준아 자지 마. 항상 분자는 순열입니다. 잠바 하나 벗어라. 뭘 자꾸 자. 이유성이랑 옷 색깔 벗어나네. 그렇구나. 이승이하고 뭐? 삐졌어요 지금. 그래? 새끼 왜 다준이한테 마음 상처를 줬어? 자 8번 읽어봐 빨라. 8번 빨라. 읽어봐. 뭐 이 새끼 욕을 해서 서로 이 나쁜 새끼들아. 그러니까. 다들 저 싫어요. 다른 사람들 이거 좋은 말만 하나. 뭐라고? 선생님이 좋대요. 그래 땡큐. 라이. 빨리 해 빨리. 뭔데? 내 자리. 이 문제 상당히 어려웁니다. 수능특강 문제네. 일단 포인트는 뭐부터 찍어야 될까요? 중복을 허락하여 동그라미. 이게 중복 순율인가 느낌이 잘 오죠? 아닙니다. 3개를 선택하여 3자리를 만든대. 자, 그런데 동그라미처럼 3배수가 아니다. 동그라미. 부정의 의미가 들어갔죠? 이 사건. 3배수가 아니다. 아닌 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 사건. 그럼 전체 사건에서 뭘 빼주자? 전체 사건에서 반대 사건을 빼주자 이 말입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인데. 자, 그러면 반대 사건은 뭐이고? 3배수다. 이래 돼야 되겠죠. 3배수. 자, 그러면 전체 사건 들어가 보자. 몇 자리 만든다 했니? 3자리 만든데 중복을 허락하여. 자, 이거 할 때는 중복 순율이죠. 사실은 여기까지는 이 뒤가 좀 달라지고. 자, 원수 5개 있습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자리 100의 자리에 들어갈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죠. 예를 들어 1을 썼다 치자. 그래도 여기도 또 중복을 허락했기 때문에 또 5가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됩니다. 그래서 중복 순율은 여기 사용돼요. 자, 3배수가 떼래. 3배수가 떼래.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이루어질까요? 봐라. 원소 5개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 3개를 선택해라 했습니다. 3개. 자, 그럼 1이 3번 나와도 되는 거죠. 그럼 봐라.
자, 이 세 자리 숫자가 3배. 3배수는 어떻게 합니까? 각 자리 숫자 합이 뭐가 나오면 되네? 3배수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숫자 합이 제일 작은 것보다 숫자 합이 3이 되는 경우 놓을 수 있나 없나? 있죠. 왜? 1, 1, 1 끄집은 대표 1, 1, 1 끄집은 대표 맞죠? 또 숫자 합이 6인 경우 들어가 보자. 6이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다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들어가면 되나? 제일 쉬운 거는 뭐가 돼? 1, 2, 3 들어가면 되겠죠. 1, 2, 3. 그 다음 또 뭐가 될 수 있네? 뭐가 될 수 있어요? 1이 두 번, 4가 한 번 들어도 되죠. 1이 두 번, 4가 한 번. 그 다음 또 뭐가 있니? 2가 몇 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3번 들어가도 되겠죠. 또 다른 거 있나? 이제 없죠? 없죠? 자, 그럼 이제 해보자. 이것을, 이제 이 숫자, 다른 건 좀 이따 너가 하기로 하고요. 숫자 합이 3이 되는 숫자 3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뽑았다. 말 그대로. 그럼 이것을 여기 나열하는 거니까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나열한 게 아니잖아. 숫자 합이 3이 될 수 있는 숫자를 끄집어낸 거잖아. 1, 1, 1. 그걸 이게 나열한. 이게 같은 것이나. 그럼 뭐가 되나? 사실 몇 가지고? 한 가지밖에 없죠. 1, 1, 1. 근데 공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순열 같은 게 몇 개? 3개. 그럼 3팩. 그래서 1이 나온 겁니다. 공식으로 쓴다면. 근데 바로 1, 1, 1 한 가지밖에 없잖아. (1, 2, 3은) 뭘까? 그냥 3팩이 되겠지. 3팩 되겠죠. 이거는 또다시 뭐가 되네? 같은 게 몇 개 나왔니? 2개가 들어간 걸 여기 나열하자. 같은 것이 있는 걸 나열하잖아. 그럼 3팩을 나누기 얼마? 2팩 들어가면 되겠죠. 이거는 뭐냐? 3팩, 3팩 할 필요는 없고 한 가지 바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가 뭐 해줘야 된다? 합이 뭐 9도 있고 제일 큰 거 얼마까지 놓을 수 있어요? 합이 12, 합이 15까지 놓을 수 있죠. 합이 싹 다 해야 됩니다. 숙제로 풀어봅니다. 그래서 9번 들어가다. 그래서 8번 문제 너무 엄청 어려운 겁니다. 한 개라도 놓치면 다 틀리기 때문에. 자, 읽어보소. (9) 번하고 10번 묶어주고 이게 좀 이따 비교할 겁니다. 들어가 봅시다. 바로. 자, 7개 숫자 동그라미치고 숫자 7개 있습니다. 그런데 7자리 동그라미치고 이 숫자 개수와 이 자릿수가 같죠? 자, 그 다음 다시 10번의 동그라미 7개 숫자가 있습니다. 5자리 동그라미.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10번 문제 풀 때 뭐 어떤 행동부터 문제 해야 되겠네? 숫자 선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맞죠? 7개를 다 쓰는 게 아니잖아. 무조건 5개라고 했나? 5개. 아니 9번 10번 동시에 보고 있다. 진짜요? 9번 문제는 7개 숫자가 있는데 7자리 무조건 이거 다 이용되겠지? 뭐 그래 새끼들. 7개인데 7자리고 10번 문제는 7개인데 몇 자리를 만든다? 5개를 이용해서 5자리를 만들죠. 그럼 반드시 뭐가 이루어진다? 숫자 선택이 이루어진다. 1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 차이점을 보고 들어야 된다. 자, 그럼 9번 들어갑시다. 짝수래. 짝수. 자, 그럼 짝수는 누가 결정하니? 1의 자리가 결정하죠. 1의 자리 숫자. 1의 자리가 뭐가 되면 돼? 0 또는 짝수가 되면 되죠. 자, 그러면 7자리,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7자리. 에 0이 들어간 경우 이래 해주면 되겠죠. 0. 그럼 무조건 짝수죠. 그럼 0 빼. 그러면 이 6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 총 몇 개? 이 6개 되겠죠.
그럼 순열 무조건 항상 순열 6팩토리얼이죠. 그런데 같은 게 몇 개? 3개 3팩토리얼. 같은 게 2개 2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 또 짝수가 되는 경우 뭐가 될까? 짝수가 되는 건 끝자리가 2 짝수. 그럼 뭐가 있네? 2가 있겠죠? 2. 자,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어떤 자릿수 만들 때 0이 있는 경우 조심해야 될까 이거. 근데 첫 번째는 1의 자리에 0이 들어가니까 이 숫자들 아무거나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2를 썼기 때문에 여기 0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푼다? 주로 여사건, 이것도 여사건으로 많이 풉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사건을 풀어도 여사건 안 풀어도 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여사건을 푼다면 뭐 하면 될까? 전체 사건에서 반대 사건, 전체 사건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겁니다. 일단 2 하나 썼습니다. 2 하나 썼어. 그럼 전체 몇 개 있다? 6팩토리얼 나누기 같은 게 몇 개 있네. 이제 2는 써버렸으니까 이제 2는 중복 같은 게 아닙니다. 같은 건 이제 몇 개만 남은 상태가 3개. 그럼 3팩토리얼. 그럼 반대가 뭘까? 7자리가 안 되는 사건이 반대가 되겠죠. 그럼 여기 뭘 써버리면 되나? 0 써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전체 사건에서 7자리가 안 되게 첫 번째 0 넣어버리면 되잖아. 그 사건 빼버리면 되죠. 그럼 0 날아가. 그럼 몇 개 남네 이제. 0하고 2 빠지니까 총 몇 개? 5개죠. 5팩토리얼. 같은 거 3개 있네. 예전에 1, 3개. 그럼 3팩토리얼. 이렇게. 그래서 0이 있는 경우에 다 자릿수 할 때 여사건 이것도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영상에서는 두 가지 방법 다 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고 싶은 사람 다른 거 보고 싶으면 그거 보고 11번이라 이거 10번 할 차례죠. 10번 읽어보소. 자, 10번 문제에서 뭐 들어야 됩니까? 5자리 5배수. 5배수 누가 결정하니? 1의 자리가 뭐가 되면 됩니까? 0 또는 5가 되면 되죠. 근데 0은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지. 그럼 무조건 누구다? 5밖에 없죠. 맞죠? 그러니까 5 딱 찍어. 5밖에 없습니다. 그럼 5는 집어. 5는 못 씁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몇 자리? 0도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4개 자리만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반드시. 이제 숫자 몇 개 남았니? 6개 남았잖아. 그럼 6개 중에 4개를 숫자 선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숫자 선택. 숫자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좀 전에 7개 숫자 7자리 숫자 선택 필요 없죠. 막 나열하면 하면 됩니다. 숫자 선택해야 돼.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많이 나온 숫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많이 나온 숫자를. 뭐 나는 개인적으로 그걸 좋아합니다. 그럼 2가 총 몇 번? 3번. 아이고야. 2가 3번 하면서 2가 3번 나오고 나머지 숫자 하나가 들어갈 수 있겠죠. 맞죠? 2가 3번. 또 2가 몇 번? 2번이 들어가고 나머지 숫자 2개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 4개 세울 때. 2가 한 번 들어가고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0번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가 안 들어갈 수 있나 없나? 2가 안 들어가 버리면 숫자 3개밖에 안 나오니까 나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숫자 선택을 지 알아서 나는 주로 뭐 숫자가 좀 많은 걸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죠.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고? 이 3개 빼고 나서 1 또는 4죠. 그럼 여기 1이 들어간 경우도 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도 있는 4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제 숫자 선택 끝났죠. 숫자 선택 끝나면 이제 이걸 갖다 여기 나열해야 될 거 아이가. 나열이 이제 뭐가 되는 기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숫자 선택까지는 순열이 아니죠. 끄집어내기만 하자. 끄집어 이 3개 나와.
1 한 개 나와. 그럼 이제 나열은 이제 같은 거죠. 그럼 총 몇 팩토리얼? 4 팩토리얼이죠. 4개. 중에서 같은 게 몇 개 나왔다? 3개. 그럼 3 나누면 안 되니까 3 팩토리얼인가? 이런 작업을 계속해라 이 말입니다. 집에서 나머지 다 외우기 바랍니다. 뭐 끝까지 다 풀리면 시간 많이 걸려 안 되면 좀 누구 원하니 좀 그것도 나가기 원하잖아. 11번 읽어보소. 11번도 상당히 좋은 문제. 체크 많이 해놓고. 이게 필기를 잘 해놔라. 다음에 복습할 때. 11번 빨리 한번 읽어보소. 말 그대로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말 그대로. 놀래. 이거 나중에. 야? 이거 꽃값 질렀는데. 동의. 동기 새끼 나쁜 새끼. 자 들어갑시다. 뭡니까? 제일 중요한 말이 A와 A 사이에 홀수의 문자가 들어가면서 나열해래. 홀수의 말 그대로 합시다. 그럼 이 말을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A와 A 사이에 홀수개가 들어가래. 그럼 홀수는 뭐이고? 1, 3, 5, 7 아이가. 그럼 여기에 몇 개 들어갈 수 있다? 한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두 개. 두 개 짝게 아이가. 세 개. 그래. 땡큐. 진짜 깜짝 놀랐어 새끼. 금방 홀수개 강조하고 있는데 두 개. 나쁜 새끼. 이게 세 개죠. 한 개 아니면 세 개가 들어가라. 자, 그러면 한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몇 가지입니까? A, 네모 A에 뒷자리 누가? 한 개, B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또 A와 A 사이에 여기에 뭐 C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거는 뭐에 해당됩니까? 이웃에 해당되는 거죠. 묶어주면 되죠. 이렇게 다 묶어줬어. 묶어주면 되죠. 이웃에 해당되는 거죠. A와 A 사이에 한 개. 그러면 지우자. A, A, B 하나 지웠잖아. 그럼 뭐가 남는 게고? C, C가 남는 거죠. 나열해야 될까 이거? 나열. 그래서 나열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웃입니다. 이웃. 그럼 한 개로 봐버린다는 거야. 그럼 토탈 몇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다는 거. 세 개. 그 중에 같은 게 두 개네? 그럼 2패.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이것도 할까? 자, 이게 있습니다. 이웃 시켰습니다. 이 사건 하나. 자, 남은 게 누구? 그럼 AAC죠. AAC 남았습니다. 그럼 B하고 이제 C가 남았죠. 그럼 이건 뭐이고? 같은 게 있나 없나? 없죠. 그냥 3팩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 이거 들어가 봅시다. 자, A와 A 사이 3개 들어가. 그럼 3개는 누구? 100% 이거죠. 그 3개. 그럼 그 3개를 나열해야 될까요? 여기다 바로. 나열해 빼면 총 5개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이 3개를 여기 나열하는 방법 뭐이고? 3패, 같은 게 2개? 2패. 끝이죠. 이렇게 될 것이고. 12번은 두 번째 줄에 또는만 동그래 주세요. 또는은 합사건이죠. 나는 이거 합사건으로 풀었는데 유사건으로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집에서 한번 두 가지 다 해보고 오세요. 13번 함수 들어갑시다. 13번 해석해봐라. 좋은 문제. 아주 좋은 문제. 해석해보세요.
지금 2분 시간 좀 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의대가 그렇다. 1분 뒤에 들어가겠습니다. 왜? 의대. 흉이래 돼. 형. 흉 아니라 조리원. 네. 조리원. 근데 올해 1학년 의대 들어가는 아들은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휴학 안 하잖아. 휴학하시지 않아? 원래 행위만 아무것도 몰라. 아, 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x 집합의 원소가 5개 있습니다. 근데 x에서 x로 갑니다. 나는 항상 이거 세팅하는 스타일이죠.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그럼 f에 들어갈 함수 값은 총 5개죠. 이 5개 될 겁니다. 근데 그 5개는 뭐 해봤더라? 다 곱하기를 했다 이 말이죠. 곱하기를 했는데 누가 나와래? 1이 나와래 무조건. 이 함수값. 그럼 봐라. 이 값들은 반드시 여기 안에 찾아야 될까 이거. 그럼 1이 된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 값들이 이 5개 값들이 0 들어가면 되나 한 개라도? 안 되죠. 0 들어가면 6 곱하기 함수가 무조건 제로 될까 이거. 0 들어가 2도 들어가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빼기 2도 안 되죠.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게 무조건 누구밖에 없다. 1 아니면 무조건 빼기 1이 돼야 되겠죠. 1 아니면 빼기 1. 한 개라도 2가 들어가 버리면 1이 1 넣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1가 빼기가 등장했어. 그러면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니까 빼기 1이 짝수분 나와야 되겠죠. 짝수분. 그럼 빼기 1이 몇 번 넣을 수 있습니까? 빼기 1이 4번 최대. 그럼 1은 몇 번? 한 번. 1이 되겠죠. 빼기 1이 몇 번? 2번. 1이 몇 번? 3번. 빼기 1은 0번. 1이 몇 번? 5번 나와도 상관없겠죠. 이걸 의미하는 거죠. 곱이 1이다. 그럼 1 아니면 빼기 1이 나와라. 근데 빼기가 등장했네. 그럼 빼기가 무조건 짝수번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 의미가 뭡니까? 빼기 1이 4번. 빼기 1, 빼기 1, 빼기 1, 빼기 1. 1이 한 번, 1이 되겠죠. 그럼 이 값이 이 값들이 된다 이 말 아이가. 그럼 이 5개 원소를 여기 나열하는 거 똑같죠. 여기 빼기 1, 뭐 1, 빼기 1, 빼기 1, 빼기 1이 나열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다음 이것도 또다시 뭐가 되네? 빼기 1이 2번이래. 빼기 1 2번. 1이 3번이래. 1이 3번. 1이 적어줄 수 있죠. 그러면 이것도 여기 나열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같은 것이 순열 같은 게 2번, 같은 게 3번, 2팩, 3팩 이렇게 해주면 되죠. 1이 5번이면 그러면 한 가지 바로 쓰면 되죠. 5팩, 5팩 해봤자 1이죠. 그러니까 다 필요 없죠. 근데 문제 바꿔보자. 숙제로 해봐. 추가 숙제 넌 이래 추가해가지고 풀어와 남정까지. 넌 이면 지가 생각해. 자, 그 다음에 14번 들어갑시다. 내가 까먹더라도 유성아 선생님 그거 하세요 해라. 난 지나면 까먹는다 잘. 14번 읽어보소.
이 조건은 그 함수 합이 뭐가 나와라? 11이 놓으면 되죠. 그럼 11이 놓게 숫자를 끄집어내야지 뭐. 자, 바로 합시다.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많이 해야지. 이거래. 이 값들은 그럼 반드시 어디 안에서 끄집어내 끼고 이 공역 안에서 끄집어내야 되겠죠. 11을 만들어야 돼. 그럼 나는 좀 숫자 큰 걸 좀 선호합니다. 많은 거, 큰 거. 그럼 5를 기준으로 하자. 5가 총 몇 번 나올 수 있니? 5가 2번 나오고 5가 2번 나오면 예를 들어 이게 5래. 1이 한 번 나오면 되겠죠. 그럼 11이죠. 그럼 이 원소 3개를 이게 나열하면 하면 될까 이가. 맞죠? 그래서 5 뭐라고 했었네. 3팩 순열 같은 게 2개 2팩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5가 2번 5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5가 한 번 들어갔대. 5가 한 번. 그럼 5야. 한 개가 5야. 그럼 예를 들어 나머지 합은 얼마 나와야 돼? 6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6이 노는 거 다 끄집어내. 뭐와 뭐가 될 수 있어? 5가 한 번 들어갈 때 2, 4가 가능하죠. 2, 4. 또 있나? 2, 4. 또 3, 3이죠. 함수니까 같은 값이 나와도 돼, 안 돼?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된다. 함수 같은 게 나와도 돼요. 그럼 이걸 나열하는 건 뭐야? 그냥 순열이지. 같은 게 없지? 3패 해주면 되겠지. 이거 같은 것이 있네? 그럼 3패 나누기 2패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5가 0번이래. 5가 안 들어간대. 이래 해보겠다 이거. 5가 안 들어갈 때 11을 만들려면 뭐밖에 없네. 이제 4를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럼 4가 최대 몇 번 들어가면 되겠니? 2번 들어가면 되겠죠. 5 다음 큰 숫자. 그럼 8이잖아. 그럼 그 다음 3이 한 번, 11 되겠죠. 자, 그럼 4가 한 번 들어갔을 때 될 수 있는 거 생각해 주면 될까, 이거? 4가 한 번 들어갔대. 그러면 이 합이 얼마 나와야 돼? 7이 나와야 돼. 그럼 4가 한 번 들어갔을 때 7이 넣을 수 있나 없나? 4가 한 번 들어갔대. 그럼 4는 절대 못 들어갈까, 이거? 그럼 남은 건 몇 개 있어? 제일 커봤자 3, 3이잖아. 이제 없죠? 안 해도 되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 하나만 해주면 되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차피 11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숫자 큰 거 가지고 세팅해가지고 들어가면 되겠죠. 많은 거, 큰 거, 이런 식으로. 15번 들어갑시다. 갑자기 안 맞어요. 10분 넘게 시작했잖아. 이거 내가 말했던 그거야. 누구냐? 새끼도 재밌었잖아, 저거 하면서. 동기 맞지? 새끼 오늘 나중에 집중해서 얘한테 물어봐야지. 네 것이 있어. 왜 이렇게 조용해? 동기 원래 조용하잖아. 자, 15번 옆에 제목을 적어놔라. 15번 옆에 제목을 적다. 순서가 정해진 경우, 정해진 사건. 순서가 정해진 사건은 같은 것. 순열입니다. 항상. 봐봐라. 순서가 정해졌다. 이제 문제를 보면 어떤 의미인가 알 수 있는데, 자, 이 문제 보면 A부터 F까지 6개 문제가 있으면 같은 게 없죠? 그런데, 자, 밑줄 건다. A는 E보다 앞에 와. A는 E보다 앞에. A가 E보다 앞에 와. 이거 봐라. 이게 이웃이 아닙니다. 즉, A, E 이렇게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웃이 아님, 이거 이웃 아니다. 이웃이 아닙니다. A하, E를 기준으로 A가 E보다 앞에 있으면 무조건 된대. 여기 안에 문자 한 개 들어가도 되고 두 개 들어가도 되고 이 앞에도 뭐 앞도 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앞에만 있으면 무조건 만족해 준다. 이런 걸 순서가 정해진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순서가 정해진 사건은 뭐로 봐라? 같은 것으로 봐라. 이걸 XX로 바꿔봅니다. 같은 것으로 봐비라. 왜 같은 것으로 봐도 될까? 만약에
이렇게 나열된 사건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는 이 사건을 만족하죠. 그럼 이거 순서를 바꿀 수 있나 없나? 없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A와 E 문자가 서로 다르지만 이 사건이 뒤바꿔질 수가 없죠. 무조건 이거로 고정되죠. 그럼 이거는 뭐하고 똑같다? X 이 문자를 XX로 해가 나열한 자리에 그 XX 자리에 뭘 대입해 주면 된다? A와 E를 대입해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뒤바꿔질 수가 없는 사건 아이가.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사건은 서로 다른 문자로 볼 필요가 없이 같은 문자로 바꿔서 나열한 자리에 누굴 써준다? A와 E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다. 바꿀 수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바깥 똑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같은 문자로 봐라 무조건. 그 다음 여기도는 B가 D보다 뭐하래? 앞에 있대요. 바꿔. YY. 바꿔버립니다. 그럼 BD 자리에 YY를 넣어줍니다. YY. 그럼 그 YY 자리에 무조건 B, D 이렇게 정해지겠죠. 그러면 토탈인자 들어가서 다 바꿨으니까 6 팩토리얼이죠. 순열. 근데 같은 게 몇 개 있다? 2개, 2개, 2팩, 2팩 이렇게 나누어 주자입니다. 중요한 문제. 순서가 정해진 사건. 15번, 16번 묶어라. 16번 한번 시작해보죠. 어렵습니다. 그 문제보다. 특히 예를 주는 문제는 예를 잘 읽어야 됩니다. 왜 예를 줬는가? 두 번째 줄 예를 주고 있죠. 예를 잘 보고 이해를 해야 돼. 팀하면 안 되지. 네? 예린아. 예린이요? 이거나 그 선생님 단톡방에 보는 언니하고 같이 본다고. 언니 지금 왔는데요? 그 시간 좀 봤잖아. 같이 들읍시다. 조금만 기다려줘. 이거 좀 있으면 끝난다. 아니 근데 4시 15분에 또 시작이니까. 네, 근데 저 4시에 학원 가야 되는데요. 그래? 그럼 나중에 이 오빠야가 수업 끝나고 나서 이야기해. 조금만 있어줘. 아니 놀래라. 시험표 바꾸는 네. 예림이 아니. 초등학생들하고 이야기하면 재밌어. 응. 니 준호야, 잠깐 있어봐. 아니 시간표를 공개를 해줘도 아들이 단톡을 잘 안 봐, 엄마. 원래 시간표 바뀐 거야. 자, 여기서 봅시다. A와 B 사이에 C가 있으라 믿을 거느라. 그거의 예죠, 이것들이 표시했느라. 예를 줬다 그러면 이 예처럼 풀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가 의미하는 거보다 첫 번째 예는 뭐이고 말 그대로 A와 B 사이에 C가 있죠. A와 B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예를 보니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이 사이 C가 있죠. 그러면 이건 몇 가지를 나타낸다. 순서가 A, B, A가 먼저 앞에 온 순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예가 의미하는 거 B가 먼저 앞에 놓는 사건도 있다는 걸 두 가지 의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 사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무조건 A, B 사이에 C가 들어간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A, B 사이에 C가 들어갈 수도 있고 B, A 사이에 뭐가 C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웃 문제가 아니라는 걸 또 제시해 주고 있죠. 이 사이에 이상 문자 D도 하나 들어갔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다? 아하, A, C, B 순서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A, C, B 순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뭐가 된다? 이 사건은 B, C, A 사건이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B, C, A
순서가 녹이면 하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거에 있다는 걸 제시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문자를 다 뭐로 봐도 된다? X로 봐도 된다. X. 그래서 이 자리를 A12 X, X, X로 봐버리자는 겁니다. 그럼 총 몇 개? 5팩 나누기 얼마? 3팩이죠. 근데 BCA를 봐도 또 뭐가 느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이 몇 번 나온다? 이도 또 YYY로 해피라면 그럼 결국은 내가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 사건이 몇 번 나온다? 2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17번. (17번에) 이거 기초 내용 하나 좀 보고 갈까? 아하, ASB. 자, 봅시다. 길 찾기. 자, 중딩 때 이거 해본 사람도 있을 건데,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할 때, 중딩 때 어떻게 했었니? 이거. 여기서 1이 갈 때, 가로줄에 1, 1, 1 쓰고, 이 세로줄에도 1, 1 썼던 기억 안 납니까? 공부를 덜 했구나. 그럼 이론에 하나 적어놔라. 이게 왜 이 두 가지 풀이가 있습니다. 자, 볼게. 그러면 여기서 1이 갈 때 가로줄에서 1, 1, 2.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 점까지 가는 최단거리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소리다. 한 가지밖에 없죠. 최단거리는. 여기서 1이 가는 방법도 한 가지, 여기서 1이 가는 최단거리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의 점, 이 점에서 누구와 누구 올라간 이 숫자 올라가죠. 그럼 여기가 얼마 된다? 2입니다. 그럼 이 2라는 의미가 뭐다? A에서 이 점까지 가는 최단거리가 몇 가지 경우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왜?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 의미는. 그럼 이 점은 뭐와 뭐가 만나네? 이하와 이하가 만나죠. 그럼 뭐가 된다? 3. 세 가지. 그럼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최단거리가 몇 가지다? 세 가지를 가는 겁니다. 그럼 계속합시다. 여기는 얼마 됩니까? 처음 보나 이거? 계속해봐 뭐 4죠? 맞죠? 그럼 여기는 얼마 되네? 올리고 하면 얼마? 3이죠? 그럼 이 점은 올리고 하니까 얼마? 6이죠. 이 점은 올리고 하면 여기는 얼마? 10이죠. 그럼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는 몇 가지다? 10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 방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 하나, 그 앞에 종이, 이론 종이 하나 적어놔라. 그 다음에 112, 이걸 갖다가 112 방법입니다. 112. 방법 1, 방법 2. 방법 1, 방법 2. 진서는 슬슬 몸이 좋아지고 있단다. 최진서 어. 아팠어요. 내도 오늘 드디어 파겠다. 열병 걸린다니까.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방법이, 자, 이게 이제 112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있는 순열. 이 문제, 이 최단거리 문제는 이 두 가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바둑판이 한 20개 있다. 20줄이 있다. 언제 111을 하고 있어. 하다가 쇠가 빠지게 못합니다, 이걸. 이 개수가 많아지면 이거 하다가 손 빠지면 한 개라도 실수하면 다 틀리는 거죠. 그럼 그때 반드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냐? 이리 생각하면 돼. 가로 방향을 A 보고 이 세로 방향을 B로 봅니다. 백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최단거리니까 갔다가 돌아오면 그러면 안 됩니다. 가면 무조건 쭉쭉쭉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잡아. A에서 B까지 가볼게. 아무 길로 가볼게. 요렇게 한번 가볼까? 그럼 이렇게 갈 때 가로 칸, 이게 한 칸이 이거 A입니다. 그럼 가로 칸이 총 A가 몇 개 나왔니? 가로가 몇 개 나왔니? A가 3개 나왔죠? 이 방향 A거든. A,
A 나왔죠? 그 다음 뭐가 나온 게 이 세로가 B죠? BB 1이 된 거죠. 맞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번 가볼게. 실험 해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가볼게. 그러니까 처음에 1이 간 건 뭐가 간기고 B 간 거죠. 이렇게 가면 뭐가 간기고 A 간 거죠. 이렇게 하면 또 뭐가 B 간 거죠. 이렇게 하면 다시 뭐 A 간 거죠. 그럼 결국 이 지금 내가 A에서 B까지 가는 길 찾기는 뭐하고 똑같다는 것을 할 수 있네. A 3개와 B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5 팩토리얼 나누기 3팩 2팩 해주면 10이 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A에서 B 가보면 됩니다. A에서 B 가는 방법 이것을 하면 이렇게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에는 A 3개 B 2개를 나열하는 거죠. 같은 것이 있는 나열이 된 순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 계산해봐도 되죠. 5팩이 얼마니까 5, 4, 3, 2, 1 아이가 3팩이 3, 2, 1 2팩이 얼마? 2, 1 그럼 3, 1 약분되고 2분의 20 하니까 10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이 내용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설명만 끝내면 17번 봐봐. 17번 문제에서 중요한 점 뭘까? 제일 중요한 게 사가세요. P는 거치고 동그라미 P는 거쳐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뭔 말이 있네. 그 다음에는 Q는 거치지 않고 특히 거기에 별표 거치지 않고입니다. 뭔 의미가 들어왔습니까? 9점. 따라서 뭔 사건? 여 사건 들어갑니다. 오케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거는 17번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가면 좋습니다. 뭐 이 동전이 왜 실시 웃어? 18번 봐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 있죠? 근데 이 파도판이 뭔데 이상하게 빵꾸가 몇 군데 나와 있죠? 가운데. 그럼 무조건 112 방법이 제일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 나왔을 때 이 중간에 호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호수 길이 없어. 씨. 그러면 왜 한국이라고 그러지? 그럼 무조건 장애 거기 몇 번이라고? 장애물 무슨 끝까지 장애라는 것이 장애물이 있으면 무조건 1111이 제일 낫다.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오케이? 아이고 씨 오늘까지.